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데뷔의 라디오 23회, 네, 데뷔입니다. 다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네, 저는 추석 때문에 지난달에 한번 쉬었는데, 다들 추석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하루님 9시 58분으로 알람 맞춰서 들어오셨다고 하시네요. 네, 제가 그저께 목이 좀 심하게 쉬어가지고 아직 목이 좀 잠긴 상태인데, 네, 목소리가 좀 예전 같지 않아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에 예고를 드린 대로 나나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냥 애니메이션 그 안짜게니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 만화책 이미지 가지고 그냥 여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DW님 얼마 만에 라이브랍니까? 라고 하시네요. 네. 그러면 빠르게 나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개 인디언님 애증의 나나라고 하시네요. 네, 저도 참 나나 보면서 많은 느낌이 있었던, 보고 나서 참 싱숭생숭하달까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하루님 우리 모두 건강 챙깁시다. 날도 점점 추워지더라고요. 네, 이번에 비가 오고 나면 날이 싸늘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들 옷 잘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희님 늘 눈팅만 하다가 데뷔의 라디오 보면서 잠들어요. 나나라니 대박이라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꽃숭어님은 안짜게니 보고 나나 내용 아셨다고 그러시네요. DW님 애들을 보니 요전에 넷플릭스에서 비밥 실사 오프닝 만든 게 생각나는데 길게 할 말은 없네요. 제가 그 오프닝을 조금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나나 이야기 하고 나서 한번 차분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나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지금 연재가 되었는데, 2009년부터 야자와 아이 작가님이 휴재를 하시고 있죠. 지금까지 21권까지 나왔는데, 참 나나는 애니로도 만들어졌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애니는 200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09년도에 21권까지 나왔습니다만 2006년도에 만들어져서인지 스토리가 도중에 끊긴 상태로 그 결말을 맞이했었죠. 원작 자체가 미완결이어가지고 DW리님 정미숙 성우님도 인상 깊었던 작품이라고 언급하셨던 걸 본 것 같네요. 정미숙 성우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하치 역할을 더빙판으로 연기해 주셨었죠. 혜자님 기다리다 보니 40대가 되었소. 연희님 나나 나오면 서점에 달려갔던 게 생각나네요 라고 하시네요. 나나는 애니도 나왔고요 2006년에.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에 나나가 이북 2까지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습니다. 나나 역할에 우리나라에서는 눈의 꽃으로 유명한 나카시마 미카 가수로 유명한데 배우이기도 하시죠. 그분이 이제 나나 역할을 하셨는데 꽤 싱크로율이 높아서 유심 있게 봤던 것 같아요. 영민이님이 나나가 그러니까 하치가 너무 매력적이고 귀엽지만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안희주님 정미숙 성우님이 제일 싫어하는 캐릭이 담비고 생각나는 게 나나. DW리님 담비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할까요? 담당 성우분께서도 손절하십니다.
영화 그래서 제가 영화를 그냥 대강 봐가지고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여기서도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아주 매력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나왔다고 들었어요. 노래도 괜찮았고. 본격적으로 만화책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그 불꽃놀이 그 에피소드로 해서 끝이 났는데 뭐 나나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같은 이름의 같은 또래인 나나라는 두 소녀의 소녀가 아니죠. 성인이니까 두 사람의 사랑과 우정 사이 이런 느낌? 뭐랄까 이 나나라는 만화를 보면 참 사랑이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달까요? 우정이라기에는 더 깊은 것 같고 뭐 사랑 성적인 사랑은 아닌데 뭔가 좀 그 영혼적인 사랑인 것 같은 느낌. 나는 별 그대는 우준이 초반부터 예타 용돈이라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찬이님, 영상만 보다가 라이브 들으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네, 라고 하시네요. 지금 이 만화책 제가 띄워드린 장면이 뭐냐면 그 하치가 타쿠미와 이제 임신을 하고 혼인 신고를 했다고 이제 얘기하는 장면인데 이때 나나가 굉장히 특별한 날이어서 파티를 하고 있었나 뭐 그랬는데 그 장면 그 하치가 나 타쿠미랑 혼인 신고했어 이 얘기 듣자마자 이제 선글라스에 가려졌지만 그 복잡한 그 심리가 느껴지는 그런 묘사였죠. 참 만화책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감정을 참 잘 묘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니메이션도 충분히 잘 묘사한 작품이지만 지인님, 하치 볼 때는 참 답답했었는데 막상 사랑을 해보니 하치가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초반엔 저도 하치가 이제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보면 볼수록 빠져들어요. 너무 인간적이라는 느낌도 들고 오히려 하치가 나중에 이제 나나를 감싸줄 만큼 그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에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되는. 네. 그 후에 이제 뭐 애니메이션 이후의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블라스트가 블랙스톤즈가 이제 갑자기 이제 대마초 파문 때문에 방송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이래서 나나가 결국 솔로 활동을 하면서 음악 활동을 계속 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타쿠미 같은 경우는 레이나가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붕괴되고 왜냐면 타쿠미가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면서 타쿠미를 좋아하고 있던 레이라가 노래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불륜까지 가는 참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참 진짜 이 장면 보면서 제가 와 미쳤다 미쳤구나 계속 그 말밖에 안 했어요. 타쿠미가 결국 불륜을 저지르는구나. 임진아님, 나나 애니 좋은 게 마지막에 나오는 나레이션과 함께 나오는 노래가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맞아요. 그 나나 담당 목소리가 있고 레이라 이제 트랩네스트를 담당하는 그 가수분이 따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밴드 노래가 나오는데 참 절묘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 소리가 좀 큰가요? 조금 줄이겠습니다. 정말 이 장면 보면서 하치 어떡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근데 또 처음엔 또 타쿠미랑 레이라의 관계가
이해가 안 되다가 또 몇 번 보면 볼수록 타쿠미가 너무 애절하게 레이라를 향한 그 마음이 묘사가 많이 되니까는 또 마냥 미워할 수 없는. 제가 알기로는 타쿠미의 캐릭터 모델이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록밴드 중에 스키드로우라고 18 Life 노래로 유명한 스키드로우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컬인 세바스찬 바하, 네, 그 바하를 모델로 해서 그린 캐릭터라고 합니다. 제가 스키드로우 정말 좋아했었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배경으로 했다니까는 또 막상 미워할 수가 없게 되는. 네. 혜자님, 마지막까지 이혼을 안 했나요? 기억이 가물가물. 네, 이혼 안 했습니다. 네, 이혼 안 했어요. 그거 보면 타쿠미 같은 경우는 레이라를 자기가 이제 넘을 수 없는 천사, 어릴 때부터 이제 자기가 너무 비참하게 살고 막 이렇게 더럽게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기에겐 때가 많이 탔는데 언제나 순수한 레이라를 보면서 그거를 자신의 그런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좀 안도하고 있었던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지각하면 공개 처형하신다고 하시네요.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쥐쥐님, 애인 같은 것보다 더 특별한 존재라는 것도 기분 나쁜데 애인으로 전락한 것도 기분 나쁘다고. DW님, 우리나라 김경호님도 스키드로우가 우상이라고 하죠. 솔직히 무대 퍼포먼스나 이런 걸 김경호님이 많이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네. 뭐 워낙에 그 당시에 록밴드 하면 뭐 스키드로우가 잘 나갔으니까요. 90년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나나는 이제 혼자 솔로 활동을 하면서 하치가 이제 결혼하면서 타쿠미에게 먼저 신경을 쓰고, 그리고 렌은 렌 나름대로 레이라가 그 혼자 막 가출하고 이러면서 레이라에게 힘을 쏟으니까 만날 수 없는 날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홀로서기를 해야겠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렌이 이제 가출한 레이라를 찾으러 가다가 그 마약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블랙스톤즈 노래를 듣자마자 나나의 환각을 보고 차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죠. 교통사고가 일어나죠. 보면 옆에 그 정말이지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았는데 이 글 참 나나의 속마음. 원래 이제 렌 같은 경우는 죽으면 같이 죽을 거라고. 나나가 먼저 얘기했죠. 내가 죽으면 같이 죽어줄 수 있느냐 했더니 렌이 그래 같이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렌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용사님, 작가는 의도치 않았겠지만 하치가 사실 너무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위선적인 것 같아 보이기도 했음. 주변 인물들이 특이한 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렌이 이제 죽음으로써 주변 인물들의 그게 막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죠. 보면 렌이라는 캐릭터를 참 잘 설정했다고 생각되는 게 트랩네스트라는 밴드와 그 블랙스톤즈라는 밴드의 그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전 블랙스톤즈의 베이시스트였고, 그리고 현재는 트랩네스트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참 그러면서 나나 일행과 이제 타쿠미 일행의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연희님, 너무 충격이었어요. 렌 죽음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서 장례식 장면 나오니까 그제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끼루룩님, 다시 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네요. 가물가물.
이 보면 지금 이 만화책 장면 같은 경우는 렌이 기타리스트여서 손을 가장 소중히 여겼는데 교통사고 당시 손만은 보호해가지고 다른 얼굴이나 이런 데는 교통사고에 그걸 충격으로 엉망인데 손만은 깨끗했다고 합니다. 예, 참 보면 렌이 계속 마약을 했던 이유도 마약을 하지 않으면 손이 떨려서 연주가 안 되니까는 결국엔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나나가 보면 지금 연재가 중단이 돼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안 나오는데 일단은 그 현재 시점 지금 보면 나나의 만화책 자체가 현재 이제 나나와 헤어진 하치 아이 둘을 낳은 후에 하치의 상황하고 그리고 과거 나나와 함께했던 시절 20살 때 시절이 이제 동시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는 나나가 어디서 실종된 상황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렌이 죽은 다음에 어딘가에서 사라진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는 바다에서 뭐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보면 나나가 현재의 나나가 떨어져 있는 나나가 이제 하치를 떠올리면서 네가 살려준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잖아 이러면서 하는 거 보면 나나가 바다에서 자살을 시도하려 했지만 하치가 살려준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하치가 이제 사라진 나나를 찾아다니는데 영국에서 나나가 금발로 머리를 물들이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죠. 아 정말 빨리 다음 건이 나와서 나나와 하치가 만나는 장면이 참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만화책이 끊어진 시점이 하치가 나나의 위치를 알게 된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간다 안 간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끝난 거죠. DW리님 진짜 저런 순정한 그림체 작품들은 왜 이렇게 꿈과 희망이 없는 세계관이 많은지 유유라고 하시네요. 네,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이 지금 나나가 영국의 바다에서 하치를 생각하는데 있잖아 하치 갯바람에 안겨있으면 파도 소리가 달콤하게 유혹해. 하지만 네가 구해준 이 생명을 버릴 수 없잖아 라고 하는 이 대사를 통해서 나나가 죽으려고 했지만 하치가 살려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민이님 만화 읽으면서 그냥 나나끼리 만나면 안 되나 하는 마음이 컸었어요. 서로 상처 그만 받고 그냥 둘이 만났더라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준준이님 어떤 사람이 나중에 고양이발 욕조 없어진 거 보니까 그 욕조에서 자살 시도한 것 같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저는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중에 이제 불꽃축제 블랙스톤즈 멤버들이랑 같이 만날 때 하여튼 그게 하치 쪽에 있는 하치 방에 있는 욕조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살려준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음주 시청 중 늙은 데뷔님 오랜만이십니다. 라이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늙은 데뷔 만세 히히 이라고 하시네요. 후원 감사합니다. 음주 시청 중이라 또 술 한잔 걸치시고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담소님, 데비님 목소리 진짜 문학에서 시가나 소설 읽으시면 귀에 잘 들릴 것 같아요. 데비님 선생님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파랑님 안녕하세요. 용사님, 늙은이란 칭호는 영원히 굳어질 듯합니다. 아 참, 몇 달 후면 또 한 2개월 하고도 한 20일 있으면 또 1살 먹어야 되는데 나이 이야기는 그만하죠. 네, 보면 아 참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금 절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연재 중단. 아 정말 씁쓸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만화책 표준 여기까지네요. 일단 영국에 나나는 영국에서 있는 것 같고 하치는 계속 오랫동안 나나를 찾아다니다가 그 파파라치에 의해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나나가 영국에 있다는 것을. 수아님, 나나가 중국에서 드라마로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중국이요? 야, 중국 그 느낌이 날까요? 영민이님, 데비님은 나나 최애 캐릭터는 누구였나요? 라고 하시네요. 저는 오사키 나나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 분위기도 그렇고 보면 볼수록 참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심리를 참 묘사를 잘했달까. 사람은 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살지만 다 속에 있는 그 검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참 잘 묘사한,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 캐릭터도 없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용사님, 저 정도면 출하된 수준 아닌가요? 저 절정에서 끊는 게 참 영악합니다. 참 나나와 렌의 관계 참 안타까웠죠. 둘이 좀 행복해졌으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둘이 잘 행복해지기 힘든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렌은 마음이 약하고 그래서 나나가 옆에 없으니까 점점 약에 의지하다가 결국 마음도 몸도 정신도 놓아버리게 되다가 결국에는 좀 끊어보려고 했는데 레이라를 찾아 나섰다가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는 프로바이스님, 멜로 만화를 데비님 덕분에 알게 되었네요. 30대 돼서요. 꽃숭어님, 영화에서도 만화책 느낌을 최대한 보여주려 했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나는별 그대는 우주님이 통기숙이님 어디 계시냐고. 오늘 안 오셨나봐요. 연희님, 둘은 너무 불안정한 사람들이라 행복해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나랑 야스 밀었어요. 네, 저도 좀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긴 한데 뭐랄까 둘이 점점 가면 갈수록 둘이 같이 있어도 서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나나가 그래서 렌의 곁에서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묘사도 좀 있었고. 예. 나나 올려주신 거 보고 동생이 만화책 전권 샀다더라고요. 올려주신 거 잘 보고 있어요. 네, 만화책 볼만하죠. 파라다이스 키스도 권수는 짧은데 참 굵고 짧다, 적당히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보면 렌 같은 경우는 캐릭터의 모델이 섹스피스톨즈의 시드 비셔스. 참 보면 그 모델이 막 스키드로우의 세바스찬 바하, 시드 비셔스 보면 참 작가님이 펑크록이랑 록밴드 참 좋아하셨구나 90년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시드 비셔스가 모델이었다길래 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는데 결국 죽길래 좀 씁쓸했습니다. 시드 비셔스는 마약에 얼마나 중독돼 있었냐면 공연 도중에 막 칼로 자기 가슴 부분을 막 난도질할 정도로 마약 중독자였죠. 예.
장소진님, 나나와 렌이 사실 서로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독 같은 관계라는 거. 네. 담소님, 나나는 데비님 영상으로 처음 접했는데 진짜 2000년도 애니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완전 바뀐 것 같아요. 그림체가 되게 섬세하고 감정선이나 분위기 묘사도 요즘 애니메이션이랑 달라서 만화도 처음으로 찾아봤어요. 참 보면 이 밴드 설정도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렌이란 캐릭터를 중심으로 트랩네스트와 블랙스톤즈 라는 밴드 두 개를 구성을 해가지고 음악 같은 경우도 트랩네스트는 레이라를 중심으로 렌이 굉장히 대중적인 러브송을 많이 하는 반면에 블랙스톤즈는 그 웨이저로 데뷔한 이후부터 노부가 나나의 색깔에 맞춰서 좀 더 펑크록에 걸맞는 대중적인 스타일이라기보단 펑크록 자기네들의 스타일을 음악적 색깔과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색채로 다가가는 이 상반된 매력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참 보면 어떻게 이 만화책으로 이 정도 서사를 만들 수 있었는지, 이 설정을 만들 수 있었는지 참 작가님의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만화가 안 된다면 소설판이라도 나오면 소설판이라도 구매해서 볼 의향이 있는데 정말 뭐 만화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 표현이 된 거겠지만 참 씁쓸해요. 빨리 결말을 알고 싶은데 워낙에 이게 연재 중단이 된 연도도 길고 그 작중 시점이랑 지금 현재 시점하고 점점 멀어지니까 이대로 그냥 미완결인 상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혜자님, 리틀 페인은 여운이 많이 남았어요. 트랩네스트의 레이라가 부르는 걸로 나오는 음악이죠. 네. 저는 크로이나 아미다였나? 검은 눈물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제일 좋아했어요. 브로큰 로즈 그것도 좋았는데 검은 눈물이라는 노래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나나 OST 중에서는. 네. DW리님, 지금까지의 펑크록 밴드들이 저 밴드의 영향을 안 받은 밴드들이 거의 없다는. 그쵸? 저는 나나가 좋았던 게 뭐냐면 만화책 표지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지금 만화책 표지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이 나나랑 하치가 점점 가까워지는 장면을 만화책으로 표지로 보여줘. 표지로 보여주다가 이제 서로 가까워지고 이제 이 의상이 나오는 부분부터 계속 건수해서 이 두 사람이 어딜 돌아다녔고 둘이 어딜 뭐하고 놀았는지 이게 다음 건수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렇게 과정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9권부터가 이 나나 호피무늬 옷 입고 하치랑 붉은 옷을 입은 하치랑 노는 장면이 나오나? 지금 이게 9권이고 이게 너무 이게 소소해서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여기 쇼핑하러 갔다 왔다가 여기 물품 보관함에다가 물건 넣어놓고 그동안 나나는 담배 한 대 피고 그러다가 이제 바깥에 나와서 눈 오는 거 보고 이게 계속 다음 건이에요. 이게 나는 별 그대 너무 좀 술 많이 취하시 너무 취해서 자야 될 것 같아요. 늙은 데비님 끝날 때 데비 뿅 해주세요. 늙은 데비님 힘내시고 늘 영상 잘 보고 있고 건강이 최고니까
영상 천천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늙은 데비님 화이팅.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우주님. 아, 정말 후원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지금 녹음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참 네, 응원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네, 안희준님, 전 하치가 너무 가벼워 보여서 나나한테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눈 오는 거 보고 그러다가 하치가 잠시 어딘가 다녀온다는 식으로, 그리고 나나가 멀리 있는 하치를 보고 있는 모습, 뒷모습으로 나오죠. 그리고 둘이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기차 타고 떠나는, 영화 보고 갔다가 나와서 또 어디론가 걷고 있는, 지금 21권 이게 마지막 권인데 지금 21권 현재에서는 나나와 하치가 손잡고 같이 걷고 있는 모습으로 끝이 났는데, 과연 다음 22권이 만약 나온다면 둘이 어떤 모습으로 표지가 장식이 될지 그것도 기대가 되고 궁금하고 그러네요. DW님, 제가 보기엔 내일 술 깨실 때 후원하신 거 까먹으실지도. 피치피치님, 전 그냥 노랫말인데 가사 중에 비워준 사랑에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라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확진자님, 저도 하치 좋아했어요. 나나의 우울한 모습, 어두운 모습을 하치가 감싸주는 것 같네요. 어떤 분은 나나가 어째서 하치에게 저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데, 저는 보면 볼수록 나나의 마음을 이해가 된달까요? 보면 가장 나나가 약하고 마음이 앞서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나나를 등 떠밀어준 사람이 하치였고, 그리고 한없이 우울하고 떨어질 때 밝은 하치가 감싸주는, 어떻게 보면 둘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성주님, 이때 표지에 아마 검은 띠 둘러져 있었는데 그게 렌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런 거더라고요. 아, 그건 또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네.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전 늙은 데미님한테 후원하는 건 10원도 안 아까워요. 후회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민이님, 신과 레이라 이 커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신은 어린데 애가 왜 그렇게 타락했을까, 불쌍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보면 거기에 이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어딘가가 다 약하거나 그런, 다들 조금의 다 약점이 있는 그런 상태인 신이었기 때문에 레이라에게 더 끌렸던 것 같기도 하고, 레이라도 사랑에 고픈, 계속 힘든 짝사랑을 하는 인물이었고, 신은 그런 레이라를 보면서 더 끌렸던 것 같고, 힘든 짝사랑하면서 거의 그런 감정을 가사에다가 레이라가 표현을 하잖아요. 주성주님, 야스 빼고 정상인이 단 한 명도 없는 만화. 김민승님, 가제맨 방송 보고 유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제맨님이 그 몬스터 영상 제가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용사님, 우정인지 사랑인지 모성애 같은 사랑인지 플라토닉 러브인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둘만의 관계, 언제쯤 풀어질지. 참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참 잘 알려주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보면 20대 딱 20살에 만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끌리는 과정, 그리고 20살이기 때문에 더 덧없이 서로에게 집착하고 이 사람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 더 절절하고 뭐 이런 거를 더 그 나이였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여러모로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뚱뚱한 곰님, 야스와 레이라의 사랑도 안타까웠죠. DW리님, 일본은 밴드가 발달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부럽더군요. 물론 요즘엔 K-팝이 훨씬 인기가 많고 하지만 밴드 문화만큼은 일본이 참 잘 되어 있어서 부러워요. 우리나라도 다시 록이나 밴드가 부흥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저도 참 록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피치피치님, 나나는 지금쯤 행복할까요? 하치도. 참 결말을 알 수가 없으니 네, 결말을 알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나나 너무 팬이라서 닉네임도 나나입니다. 네, 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네요. 통기수기님, 데비님 지금 집에 왔어요.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우주님이 찾으셨습니다. 은정채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나에 대해서 다들 뭐 편하게 이야기하고픈 거 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넷플릭스 카우보이 비바 이게 오프닝 크레딧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오프닝이 또 탱크 그 노래 똑같이 애니메이션이 똑같이 됐는데 보고 뭐 애니메이션을 뭐랄까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통기님 지각이라고 하시네요. 뭐랄까 좀 뭐 애니메이션을 열심히 원작을 토대로 만들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그런 건지 아니면 애니메이션 오프닝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걸 따라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이번에 나온 드라마 넷플릭스판이랑 좀 비교를 해보려고 같은 장면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아니주님 카우보이 콩밥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좀 뭐 저는 워낙 원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뭐 그랬습니다만 조금 그 뭐랄까 좀 코스프레한 듯한 느낌이 조금 나긴 합니다만 직접 나오면 재미있겠죠. 네. 뭐 이게 또 애니메이션적인 효과를 써가지고 실루엣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11월 19일 날 공개가 된다더라고요. 원래 제 카우보이 비밥 나오면 보려고 넷플릭스를 아직 가입을 안 했었는데 이번 오징어 게임 때문에 가입하고 또 열심히 봤습니다. 네, 이게 애니메이션판, 이게 영화판이고요. 뭐 애니메이션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보면 워낙에 그 카우보이 비바 이게 애니메이션 오프닝이 그 영화로 오마주한 듯한 그 실루엣 느낌이나 이런 홍콩 영화 이거를 분위기를 많이 주려고 했던 건데 이거를 그대로 실사판으로 옮기니 또 기분이 다르군요. DW리님은 코스프레 쇼 같았다고. 그래도 전 비밥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거 끝까지 볼 겁니다.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늙은 데비님 실시간 많이 해주세요. 후원 많이 해드림. 오 정말요? 많이 할게요. 보면 이게 이거 오프닝 크레딧 마지막 장면인데
일단 연령층이 다 높아졌고요. 에드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에드가. 제가 에드가 마스코트로 삼았는데 에드가 안 나와서 많이 아쉬워요. 솔직히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아이는 나오는데 에드는 안 나오고. 솔직히 에드가 이게 해커라서 그 범인들의 사건 그거를 알려주거나 뭐 이렇게 활약하는 부분이 많은데 활약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빼고 진행을 할지 참 궁금해요. DW리님, 에드가 아예 안 나올지 아니면 중간에 합류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엔 안 나올 것 같아요. 중간에 합류해도 이게 실루엣 정도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에드 건들면 데비님 캐릭터 바꿀지도 몰라요.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애라서 심의 때문에 애들을 뺀 게 분명합니다. 솔직히 애들을 연기하기가 쉽지 않죠. 보면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 나온 거를 조금씩 캡처를 해왔는데 이 빅샷 그 현상금 걸린 범죄자들 방송해주는 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고 지금 통푸가 나오나 봐요. 저는 이거 통푸 하면 참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장면이죠. 통푸한테 그 놀이공원으로 초대장을 받고 이제 스파이크가 이번엔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러면 나 구하러 와줄 거냐고 그 페이한테 얘기하니까 페이가 바보 이러면서 나중에 또 구하러 와주는 의리의 여자. 그 장면 참 멋있었는데 참 페이를 좋아했어요. 네. 근데 페이 지금 제가 페이를 보여드릴게요. 페이가 지금 붉은색 나왔는데 페이 의상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왜 의상이 저렇게 제트랑 스파이크는 원작 고증을 잘했으면서 페이는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느냐, 이미지 자체가 바뀌었다. 그러니까는 뭐 그런 천조가리 옷 입고 어떻게 액션을 하느냐 이러면서 뭐 페이를 조금 그 원작에 대해 공부가 좀 덜 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넷플릭스 그 제작사의 그런 태도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페이가 보여지는 그 마치 그냥 노출을 위한 서비스신 캐릭터인 것 마냥 얘기를 하길래 솔직히 페이가 옷차림이나 이런 전체적인 그 비주얼 자체가 페이 그 자체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참 되게 자유분방한 캐릭터고 그 나이도 엄청 굉장히 젊음이라는 게 또 눈에 딱 보이는 그런 여성 캐릭터인데 알고 보면 참 제일 비밀스러운 나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냉동 캡슐에 자고 있었던 그런 비디오가 나오지 않았으면 페이의 원래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신의 기억이 없는데 굉장히 본능적으로 살고 있는 어째서 자기에게 빚이 이렇게 많은 건지도 모르고 이게 빚 갚으러 돈에 쪼달려가지고 다니는 그런 여성 캐릭터인데 참 뭐 이번에 넷플릭스 나오면 이게 우리나라 더빙으로 음성 넣어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안 넣어줄 가능성도 높긴 한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일본어 목소리랑 영어 음성도 넣어주었던데 페이 연기한 배우가 입을 너무 많이 털어서 진짜 페이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 과거를 겨우 떠올리고 집을 찾아갔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텅 빈 그 공터에서 자기 집 있는 자리에 누워보는 그 장면. 어떻게 이거를
실사로 표현을 할지 참. 제 이미지를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이미지가 잘 안 뜨네요. 이 프로그램이 가끔가다 잘 안 돼요 이게. 아쉽습니다. 저 몇 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왔는데 프로그램이 안 되네요. 아 참 이걸 어쩌지? 아 이게 비셔스. 이 비셔스예요. 아 비셔스는 좀 많이 코스프레 느낌이 많이 나죠. 이 장면이 이제 타락천사의 발라드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파이트하는, 서로 칼과 총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인데, 뭐 교회 그 뒤에 장면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애니메이션하고는 구도가 좀 다른 게 많이 보이죠. 애니메이션은 옆으로 가서 뒤에 옆에서 이제 그 교회 문양이 보이는 거였는데, 영화판에서는 아예 뒤에 뭐 교회가 보이도록 뭐 일부러 화면상 잘 구도로 잘 잡을 수 있게끔 뒤에 실루엣이 보이게끔 일부러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영화판으로는. DW님 비셔스 형 왜 이렇게 세월을 많이 먹었어? 솔직히 그 존조 배우님이 이제 50이죠? 아마? 스파이크가 원래 27이에요 나이가. 근데 이제 배우님이 쉰이셔가지고 비셔스도 연령을 높인 게 아닌가 이런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다음 달이면 베일을 벗겠죠. 제발 저의 환상을 깨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페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리아 역할 맡으신 배우분이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나는 별 그대는 오줌님? 안 돼요? 그럼 고치세요. 금융치료. 우주님 너무 많이 후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또 스트리밍 할 때 또 해주시면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용사님, 나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모두의 나이를 높인다. 신개념 연주. 네, 뭐 너무 비밥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는데 오늘은 나나 이야기입니다. DW리님, 저분 주무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갓 구운 와플님, 나이 상향 평준화. 연희님, 금융치료. DW님, 비셔스는 최악, 통푸는 최고 캐스팅인 것 같네요. 주성주님, 저는 줄리아랑 제트 에피소드에 나왔던 아리사 기대 중입니다. 아, 저 아리사 진짜 좋아했어요. 저도 이게 캐릭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디자인하고. 네. 참 보면 비밥 같은 경우는 캐릭터 비주얼이 굉장히 세련돼서 굉장히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용사님, 여기는 오늘부터 비밥 갤러리가 접수했다. DW리님, 금융치료와 물리치료는 만병통치약이죠. 물리치료가 주먹이군요.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후회 절대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주님, 비밥 베일 벗으면 그땐 여기 불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불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11월 19일 이후가 참 기대되는군요. 아, 스트리밍이 참 11월 19일 날 되면
되면 제가 한 27일쯤에 스트리밍 할 것 같은데 참 재밌겠네요. 디터블리님 과연 여기만 불이 날까 하네요. 워낙 대작이라. 케렌시아님 오늘 나나인가요? 네, 나나 얘기 끝났습니다. 오늘 사연이 참 즐거운 사연이 많아요. 네, 좋은 일단 유튜버들 리뷰 영상 엄청나게 올라올 느낌이네요. 뭐 저는 애니메이션 전문이라 실사는 안 할 거지만 제 마음으로 보고 스트리밍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긴 데비님 캐릭에 애들아서 불 안 나는 게 신기하죠. 년년이님 우리들이 있었다 이거 다뤘나요? 라고 하시네요. 아직 안 다뤘습니다. 나나는 내용이 미완으로 끝나니 더 얘기하고 싶어도 좀 짧아요. 그쵸? 이제 유튜버 레카부터 리뷰 영상들 많이 나올 듯. 충격, 이게 같은 작품?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겠죠. 혹시 제가 보고 쌍욕해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지요? 뭐 편하게 하십시오. 강철의 연금술사 실사 같은 느낌만 안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만큼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주에서 그 스파이크가 우주선 타고 싸우는 거 그런 거 CG 처리가 어떻게 될지 참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사연이 많아서 사연을 한 주 쉬었더니 사연이 좀 쌓였어요. 네. 그래서 사연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사연은 지난번에 조금 좀 민감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건너뛰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사연을 걸으니까 좀 여성 나나에 대한 사연인데 아무래도 이게 연애나 이런 좀 자극적인 그런 걸 다룬 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여혐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조금 민감해서 했는데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회피하는 건 크리에이터로서 좋은 태도가 아니다. 데비님도 채널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제 채널 걱정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데 저는 애니메이션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애니메이션이나 매체 영화도 마찬가지고 19금 자극적인 거 동성애 이런 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어쩌면 그게 그런 거를 다룰 수 있는 거는 사람의 상상으로 해서 그런 매체에서니까 다룰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게 현실을 다 생각하면서 만들어진다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 작품 안에서를 그 배경을 이해하고 감안하면서 보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나 애니나 드라마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야 나나가 많이 언급된 이야기니까 이런 질문을 읽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남녀 차별 이런 성별 이야기나 페미니즘에서 이제 좀 많이 편파적인 이야기는 이런 거는 사연으로 안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나나를 명작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야자와 아이 장편작들 모두 전부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 유명한 하연의 달까지도. 그런데 안짝 리뷰로 나나 다룬 이후 댓글을 보니까
대부분 하치와 타쿠미를 나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미니즘 성향이 강한 자들이 그러한데 한 팟캐스트에서는 하치 캐릭터가 수동적이며 남자 잘 만나서 신세핀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지나지 않은 인물이며 현 시대에서 이런 캐릭터는 존재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또한 타쿠미 욕도 당연히 하더군요. 게다가 블랙 나나도 비판하면서 결국 남자 따라서 온 거 아니냐, 렌과 음악적으로 격렬히 대립했어야 한다. 렌 죽고 난 이후 행보는 남자들 판타지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하며 이런 만화는 여성 혐오적 서사이기 때문에 다시 재연재되면 안 된다 하더군요. 거기다가 파라다이스 키스도 동시에 이야기하더군요. 조지는 당연하고 미와코와 아라시 관계는 강간 판타지이며 강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일으키며 이 작가의 연애관 자체가 글러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차별, 여성 혐오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순정만화 팬이라는 작가는 공식 출간된 아무튼 순정만화라는 에세이에서 나나를 소개할 때 순수하고 사랑스럽게 그려지지만 결국 하치는 주체성 없이 남자에게 휘둘리기나 하고 적당히 예쁘게 꾸미며 남에게 싫은 말 안 하고 살며 주변인들의 애정에 편승하는 강아지 같은 여자라고 표현하며 자신은 이런 여자처럼 살기 싫다고 했습니다. 데비님도 나나, 특히 하치나 타쿠미가 그렇게까지 비판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아니, 정말 나나가 여성 혐오적인 만화라고 보시나요? 하치 같은, 저 같은 생각에는 하치 같은 애가 그룹에 있으면 분위기 메이커에다가 다른 사람 잘 돌봐주는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나를 비롯한 제가 말한 만화들이 나쁘게 취급받는 현 분위기에 대해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에 친구에게 나나를 추천했더니 그 애가 연락해서 나나는 왜 이리 고구마 같냐며 욕을 하더군요. 이 일로 최근에 든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작품 내의 인간관계나 감정, 갈등, 노력 등을 무조건 고구마 취급하고 사이다만을 추구하는 것인가? 실제로 근래에 히트한 드라마들, 빈센조, 모범택시는 전부 사이다식 전개를 따르며 주인공은 먼치킨이고 대립하는 존재는 저열하기 거지없으며 될수록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개가 시원하다며 시청률은 급상승했죠. 사이다를 분석한 기사에서 답답한 현실과 유튜브의 영향으로 더 이상 인간관계를 추구하지 않으며 연애도 단지 감정노동으로만 생각하며 사이다만을 추구한다고 하더군요. 데비님은 이런 현풍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들 나나를 비판한 것도 페미니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사이다와 막말이 없으며 인간관계가 답답해서일까요? 이에 대해서도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네, 사연자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다. 나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나봐요. 팟캐스트도 그렇고 어떤 순정 만화에 대해서 평론한 글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사람 생각은 다양하니까요. 그런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고구마나 갈등 이런 게 요즘 그런 풍색이라고는 생각은 했습니다. 워낙에 현실이 답답하니까 빠른 전개와 그리고 주인공이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한 빠르게 결말을 보고 그리고 관성징악적인 게 많은 그런 작품이 좀 많은 건 사실이죠. 근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구마 같은 작품 근데 이런
시련과 이런 게 표현이 될수록 뒤에 가서 느껴지는 그 마지막 결말에 대한 그 시원함 있잖아요. 그게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12국기나 이런 것도 초반에 너무 요코가 힘들어해서 참 보기 힘들었는데, 그 등장인물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결국 자신의 운명과 개청하고 그런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 희열, 그것 때문에 앞에 시련을 집어넣고 그러는 거죠. 지들이 신데렐라가 못 되니까 하치를 씹어대는 겁니다. 강간 판타지 뭐 이런 건 너무 과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데이트 폭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긴 하지만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후원 오늘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주님 다 다음 주에도 할 겁니다. 네, 그때 또 네, 참여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케렌시아님, 하치같이 결혼 잘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고 능력입니다. 물론 저 불가능. 저는 하치 캐릭터에 대해서 그런 인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좀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착하기만 하고 그냥 순수할 수만 있나요? 특히 저는 그 바람난 남자친구를 보내주면서 그 나오는 그 독백, 전 진짜 그 보면서 가슴이 아리더군요. 용서해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용서해줄 수 있을 만큼 자기는 어른이 되지 못했고, 그렇다고 붙잡을 만큼 그런 용기나 그런 미련도 없었다. 그 독백 한마디에서 얼마나 그 하치가 겪은 그 사랑에 대한 그 시련, 그 감정이 너무 두드러지게 느껴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나가 딱 헤어진 하치의 손목을 끌고 같이 잠을 자주는, 옆에 곁을 지켜주는 그 과정 장면들이 참 인상 깊었다고 생각해요. 가꾼 와플님, 나나는 마냥 고구마라고 하기에는 등장인물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사색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찾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H2 책 본 분들도 여성과 낡았다는 소리 엄청 나와요. 삼림 호빵님, 작품마다 장르도 다르고 스토리도 다른데 왜 다 똑같은 전개를 원하는지 모르겠군요. 보면 90년대 시대상에서 나온 작품이라는 것과, 그리고 작품마다 그 나온 그 작중 시점, 그리고 그 작중의 배경을 언제나 생각을 하고, 모든 매체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그 등장인물이나 그 캐릭터가 다른데 같은 결과리 나오고, 뭐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판단만 하고 실수를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이 더 재미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후회하고 성장하고 그런 과정이 다 작품의 즐거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가능하면 사연자님 사연 나나에서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였으니까 읽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시각의 글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제가 이제 몇 개씩 걸러서 읽어야 되니까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비님. 언제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몬스터로 입덕하여 소심하게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다가 정말 좋아하는 애니를 해주셔서 이렇게 사연까지 용기 내어 보내봅니다. 나나 처음 본 건 중학교 때였는데 그때는 새 친구들과 놀기 바빠서 연애고 꾸미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정말 재밌게 본 나나 1권이 각자의 이야기로 단편처럼 따로 있는 게 정말 신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주인공 둘이 독립해서 고향과는 먼 대도시에서 같이 공부하는 이야기가 목표 없는 중학생 여자에겐 꿈이 되었어요. 자유롭고 멋져 보였으니까요. 윤호최님, 데비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일 있음 같이 놀고 슬픈 일 있음 찾아가서 찡찡대고 혼내주고 도와주는 친구들도 늘 곁에 있고요. 명품이라는 것도 알고 친구들 간의 관계에도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남녀 사랑과 성도 조금 알게 되었어요. 나나 보면서 나도 대학 가면 상경하겠다, 독립하겠다, 연애하겠다 라는 꿈을 꾸며 만화에 푹 빠져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지금은 그저 완결이 나긴 날까 하는 마음으로 가끔 검색해보는 작품이네요. 데비님 영상 덕에 좋아했던 애니는 추억해서 좋고 다양한 작품도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친구나 동생, 지인들에게 데비님 채널 열어두고 이 애니 알아? 하면 명작이지 하는 작품들이 다 달라요. 같이 영상 보며 이것저것 감상 말해주는 대화하는 시간도 재밌고요. 모르는 사람에게 재밌는 점 어필하는 것도 모르는 작품 재밌는 거 콕 집어 듣는 것도요. 언제나 좋은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다 보고 나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길래 이런 고퀄로 이런 쏙쏙 들리는 대본, 나레이션에 이런 적절한 타이밍 편집일까 궁금 1, 걱정 9인데요. 부디 건강하시고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는 삶 되시길 멀리서 좋아요 꾹 누르며 응원하겠습니다. 횡설수설 신나서 막 적었네요. 사연이 많다면 중복된 이야기가 많다면 제 사연은 패스하셔도 돼요. 이렇게나 영상 잘 보고 감사하다는 거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데비님 영상은 지친 일상에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나나 보면서 아마 어린 학생들은 또 대학 판타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전 나나 보면서 비비안 웨스트우드에 푹 빠져 지냈던 거 있었습니다. 제가 나나는 요즘 하면서 추천받고 본 거였는데 비비안 웨스트우드 그 나나가 스타일링한 거 일일이 다 찾아보고 그랬었네요. 또 웹툰은 또 치즈 인 더 트랩이 나나 같은 작품이었죠. 대학 가면 저렇게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상철 선배나 많고 유정 선배는 없다는 유정 선배를 만나길 꿈꾸며 갔던 대학에는 죄다 오영곤이 있었다는 너무 씁쓸한 거 아닌가요? 네, 다음 사연은 언제나 저희 채널에 팬아트를 보내주시는 2049님 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비님, 잘 지내시나요? 이번에 올라온 H2는 3번 정도 돌려본 것 같네요. 삭제된 영상과는 약간 다른 장면에 만화책 내용까지 추가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흐름이 자연스러워서 듣기 깔끔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매번 생신 때마다 그냥 넘어가서 이번엔 동생과 같이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요.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저희가 처음으로 준 선물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버지께서 막걸리를 좋아하셔서 같이 마시는데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시면서 오늘 환갑 기념으로 사진도 찍었다고 자랑하는 아버지를 보니까 재밌었어요. 어릴 적에는 아버지와 많이 싸웠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이 하고 서로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도움으로 서로 마음을 열었고 알고 보니 아버지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썰렁한 개그도 하고 자기 이야기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말이죠. 너무 아버지 이야기만 했네요. 이번 그림은 예전 라디오 주제인 슬레이어즈의 리나입니다. 이북 마지막 각성 장면이 인상 깊어 그렸어요. 라디오에 맞춰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손이 느려서 타이밍을 놓쳤네요. 매번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보니까 리나가 그 넥스트에서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 그 만나기 전에 기가 슬레이브를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삼립호빵님, 어릴 땐 대화가 부족하긴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성인 되어서 더 이해하게 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DW님은 대학 가면 제일 힘든 게 전공 수업 듣기, 과제하기, 공강에 시간 때우기, 통학버스 타기, 점심 메뉴 고르기 등등. 어우, 판타지란 없다 라고 하시네요. 2040님 참 그림 그 마법의 그 풍압에 날리는 저 머리카락 표현. 전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참 너무 멋있습니다, 그림. 네, 언제나 이렇게 사연하고 그림 자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이님, 사연자님 말 공감. 이상하게 아버지들은 표현을 많이 안 하세요. 왜 항상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건지 싶더라고요. 하루는 너무 서운해서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리니까 본인도 고치시겠다며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네, 다들 아버지께 마음을 표현하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예전에 7회 때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이에요. 제목이 영상 애니메이션과 1학년이 된 여대생의 감사한 마음이 담긴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비님. 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예전 일이라 아무래도 데비님이 기억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애니메이터를 꿈꾸는 고3 입시생이라면서 이런 사연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많이 해서 몸도 아프고 실력도 뒤처져 있는 상태인데 상황을 잘 알지 못하시는 학원 선생님의 쓴소리에 상처를 받았고 힘들다, 대충 그런 내용이요. 그때 사연을 읽어주셨던 게 너무 감사했고 또한 실시간 채팅 댓글에서 데뷔의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셨던 진심 어린 공감과 격려들에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 채팅을 여러 번 다시 보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늦게 기쁜 결말을 전해드리고자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지금 영상 애니메이션과 1학년에 재학 중인 20살 대학생이랍니다. 와, 고3 입시생이셨는데 네, 영상 애니메이션과 1학년이 되었다고 대학교에 진학하셨다고 하십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네요. 네, 당시 사연을 보낼 즈음에 저는 정말 힘든 상태였습니다만 수능이 끝나고 매일 10시간씩 정시 특강에서 시험을 치를 당시에 저는 그때보다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늘 그랬듯 끝까지 참고 견뎌보려고 했지만 어느 날 나 이러다 죽겠다 라는 생각이 스치었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40만 원가량을 날리고 학원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정시 실기시험을 한 달 앞둔 중요한 시점에 덩그러니 방구석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집에서라도 열심히 그림을 그려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시 특강을 하는 동안 밥도 든든히 잘 챙겨 먹지 못했고 살이 5kg 빠진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우울증을 의심해 보았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저를 믿어주던 단짝 친구와 자주 전화를 하며 근근히 버텼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10년간 키우던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그림을 제대로 그려본 적 없이 저는 첫 실기 시험을 치르러 갔고
내가 붙으면 정말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며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재수를 생각하고 있었고 때문에 학교 지원도 2군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재수를 하면 미술은 시켜주지 않으시겠다는 어머니 말씀에 다른 학과를 고민하고 정보도 열심히 찾아본 상태였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저는 방음벽이 있던 방에서 제가 그림 그리는 것 다음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곡은 훗날 학교 밴드부 보컬 오디션에 합격하는 곡이 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다가 저녁 시간이 돼갈 쯤 겸허한 마음으로 합격자 조회를 하는데 동그라니 합격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경쟁률을 의심했으나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족한 실력으로 거기 들어가서 빈 껍데기인 내가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현실 부정이 꽤나 오래 갔습니다. 입학까지 약 1달여간 남은 시간 동안 입시 당시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었던 좋은 언니들을 오랜만에 만나뵈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실력으로 합격이라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원장 선생님이 특강 당시 정말 드물게 그림 실력은 부족해도 주제 해석이 좋아서 합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 제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사히 영상 애니메이션과 대학생이 된 지금의 저는 2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사연을 보낼 때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꿈이 애니메이터라고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최종적인 꿈은 애니메이션 감독이랍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너무 부족하기에 부끄러운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존경해서 고등학생 때 그분에 관한 책을 참 열심히 읽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당시 재수 생각을 하면서 새로 가진 꿈도 있는데 가능하다면 복수 전공을 하거나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또래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던 투니버스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큰 평범한 여학생이고 그 작품들로부터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니메이션을 통해 위로와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한 어느 누군가에게 나의 작품으로 그 한마디를 전해주고 싶다는 꿈을 꾸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네요. 조잡한 꿈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줄이겠습니다. 나중에 조금이나마 더 제 꿈 앞에서 당당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오면 그때 다시 사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데비님과 채팅으로 따뜻한 말씀을 주셨던 청취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데비님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자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글 보니까 큰 포부를 갖고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희준님, 우리나라에 드디어 큰 애니메이션 감독 한 명이 나오는 건가요? 라고 하시네요. 네,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그림이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비님. 알라딘 영상부터 구독 중인 닉네임 용산이라고 합니다. 이름 뜻을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용산에 살아서 용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드래곤에서 나온 용과 산, 마운틴, 정확히는 네이처에서 나온 산입니다. 데비님의 영상을 본 계기는 아마도 고전을 좋아하는 취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틀에 박힌 생활을 동경함과 동시에 과거의 유산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전 음악과 고전 영화를 원체 좋아했던 저로서는 고전 애니메이션은 제 세대와 그 이전 세대까지의 모든 낭만을 쏟아부었던, 한때는 여유로웠던 르네상스로까지 보여줬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애니메이션은 추억 보정을 빼고 보아도 그때의 여유와 낭만이 우러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 취향을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나오는 데비님의 유튜브를 통해 과거의 작품을 발굴하고 현 시대에 다시 봐왔던 제 10대 시절의 특이한 취향을 다시금 체험했던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결국 저도 국방의 의무는 피할 수 없더군요. 3일 남았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을 준다지만 10시에 시작해 11시 반에 끝나는 라디오는 역시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값진 취미가 다시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연이 묻힐지도 모르겠지만 군대라는 미궁에 갇히더라도 제 안에선 데뷔의 편집실로 인해 고전에 대해 느꼈던 제 경험 속 옛 시대의 향수와 낭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제 추억을 남기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아마 내일 라디오를, 어제 온 사연입니다. 내일 라디오를 마지막으로 많게는 2년 동안 라디오의 청취자는 못 되겠지만 여전히 팬으로서 영상을 볼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림을 그려주리라고 했던 약속은 못 지키게 되었네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은 카우보이 비밥이었습니다. 스파이크 스피겔의 명대사가 생각나게 되는 3일이군요.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대에 갑니다. 마지막으로 군대 3일 전 데뷔 뿅을 무조건 청취하겠습니다. 제 생애 가장 인상적인 데뷔 뿅이 되겠군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멋지시네요. 진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대에 간다. 야, 정말 낭만적인 분이시군요. 네, 용사님 여기 채팅방에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제대 후에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2년 동안, 요즘은 18개월이라고 하곤 하는데 길게는 2년이라고 하시니까, 네, 2년 동안 제가 채널을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요. 스파이크처럼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군대에 간다. 네, 멋진 포부로 건강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네. 저도 참 비밥 보면서, 비밥을 보면 참 마음이 착 가라앉는 게, 그 마지막 엔딩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엔딩 지금 이제 끝나기 몇 분 안 남아서 엔딩을 여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죽으러 가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지 어떤지 확인하러 가는 거야. 딱 그 대사 보면 스파이크가 그렇게 과거를 직면하게 된 그 과정이 여러 현상금 사냥꾼들을 쫓으면서 봐온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국 줄리아의 죽음으로 직접 과거와 대면하는 그 과정 보면서 참 내가 살아온 인생은 어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과거에 직면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비밥을 볼 때마다. 용사님 더 늙어지신다니 2년 후에도 있겠죠. 이인호님, 용사님 용사가 되어 돌아오세요. 데비님은 더 늙어 계시겠지만 잘 지키고 계실 겁니다. 데비님 천년만년살 뭐예요? 참 쉽지 않아요. 채널 유지하기가. DW리님, 저도 군대 가기 3일 전에 브라운 아이드 소울 콘서트로 혼자 갔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네, 사색에 잠기게 되긴 하죠 라고 하시네요. 참 제가 그렇게 비밥을 좋아하는데
이번 실사가 그런 저의 환상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스트리밍 종료하기 6분 남았는데 여러분들 여러 이야기 나누면서 네, 이번 주말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잠시만요. 천년만년설 나왔는데 이번에 억만년설 나왔어요. 제가 비밥 보려고 다음 달에 넷플릭스를 가입할 예정이었는데 원래는 오징어 게임 때문에 이번 달에 가입을 했어요. 아 근데 또 넷플릭스가 있으니까 또 가입하니까 영화를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인호님 2년 뒤에는 데비님 더 늙어서 5분 안짝이니만 올라오겠지만 잘 지켜내실 겁니다. 민도쿠님 이렇게 읽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데비님 H2 보니까 데비님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랑 80년대 애니 분위기랑 너무 찰떡인 것 같은데 혹시 변덕쟁이 오렌지 로드나 매종일각 같은 분위기의 애니도 리뷰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 리뷰할 수 있으면 하고 싶죠. 네 분량이 많아가지고 마음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꾸운 와플님 데비님 따로 ASMR 컨텐츠 계획은 없으신가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혹시나 하고 여쭤봅니다. 지금 스트리밍도 충분히 괜찮지 않나 생각되는데 제가 ASMR 뭐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게 소근소근 하는 건가요? 데비님 목소리 불로장생 불로초 드셔서 끄떡없어. DW님, 전 시리얼 익스페리먼트 레인 해주시길 기다립니다. 언젠가 올라오겠지 하고 존버합니다. 네, 뭐 기다려주시기만 한다면 뭐 제가 데뷔 채널에 풀어놓은 무적코털 보보보라는 독이 언젠가 풀어지도록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요즘은 애니메이션을 보는 재미가 뭐냐 그 편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결말에 느낄 수 있는 그 희열을 느끼고 싶어서 앞에 있는 만약 26편이라고 하면 보통 26편이니까요. 26화에서 터질 희열을 기대하면서 25화를 꿋꿋이 보고 그러는데 요즘 참 저도 성격이 급해졌는지 영화처럼 딱 2시간짜리가 참 좋더군요. 넷플릭스를 가입을 하니까 영화를 많이 보게 돼요. 이번에 오징어 게임 보면서도 참 느낀 게 많고 어쩜 저렇게 어린 시절에 했던 저런 그 순수한 게임들로 이용해서 이 사람의 목숨을 거는 저런 데스 게임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용사님 돌아오시면 부러져 있을지도요. 안희주님. 아 스캣댄스. 저 스캣댄스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 주인공의 그 출생의 비밀이 재밌었죠. 데비님 리뷰 당직일 때 월급 루팡하면서 보다가 요새 다빙 영상 엄청 찾아보고 있어요. 데비님 저 어제 중간고사 끝나는데 혹시 추천 애니메이션 있나요? 글쎄요. 뭐 이번 달에 가능하면 울프스 레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일이 밀려 있어가지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울프스 레인도 재밌어요. 네. 소녀혁명 우테나도 재밌다고 하고 데비님 추천하는 유명하지 않은 로맨스 애니 있나요? 제가 로맨스를 잘 안 보는데 글쎄요 청취자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순정만화 뭐 이런 거는 애니보다 만화책을 많이 봐가지고 만화책 뭐 에덴의 꽃 이런 거 참 재밌게 봤는데 요새는 마지막에 책 읽어주는 거 안 해주시나요? 그거 너무 좋았는데 요새
딱 적절히 짧게 읽을 수 있는 책이 글쎄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 나눈 걸로 끝내고 있습니다. 11시 반까지 1분 남았네요. 벌써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안희주님, 저 무적호텔 보호보에 나오는 연어송을 부르고 계시네요. 결말을 사실대로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작품이 따따베의 원작이죠. 야자와 아이의 천사가 아니야도 애니가 있나요? 오, 나중에 찾아봐야겠네요. 로맨스면 후루바도 좋죠. 맞아요. 오늘은 용사님 특집이니까 5분 더 하겠습니다. 5분 후에 하도록 하죠. 용사님 이대로 보낼 수 없으니까. 로맨스 후루바는 너무 유명하지 않나요?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로맨스가 또 뭐가 있을까요? 로맨스라 글쎄요. 제가 로맨스는 많이 아는 게 없어요. 참 소개를 못 해드려서. 데뷔병이 두 번 하라고요? 이인호님, 최고의 로맨스 애니 몬스터 추천합니다. 덴마와 룽게 경감에 다가가면 멀어지는 가슴 아프고 애절한 얘기죠. 참. 이인호님, 센스쟁이에요. 설마 이윤우 나오는 것이 장난스러운 키스 이 시즌2는 아니겠죠? 제가 한동안 그거 장키 이후에 로맨스 한동안 안 보려고요. 로맨스 안 보려고요. 제가 스즈미야 하루이는 안 봤어요. 파격적인 로맨스를 보고 싶으시면 스쿨데이즈 추천합니다. DW리님, 전 헬싱을 추천할게요. 아카드와 안데르센의 종족을 초월한 피눈물 나는 로맨스 작품. 피눈물이 아니고 그냥 피 튀기지 않나요? 정유진님, 나나 15분 안짜게니 15분짜리였나요? 안짜게니 올려주신 거 보고 입덕했어요. 영상에서 보던 목소리가 나오니까 신기해요. 지금 또 볼 예정. 감사합니다. 박하원님, 처음 들어왔는데 라디오 8시 오프닝 같은 좋은 채널이네요.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빨간머리 백설공주나 새벽의 연화도 좋았어. 저도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야. 새벽의 연화. 새벽의 연화 참 열심히 봤는데 요즘 연재하는 것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꾸 휴재를 하셔가지고 학이랑 연하랑 마음을 확인했는데 말이죠. 도대체 언제쯤 편하게 꽁냥꽁냥 거릴 수 있는지. 통기수기님, 이제 시험 끝나셨다고 하셨나요? 갑자기 생각났었는데 까먹었네요. 무슨 작품 생각났었는데. 헬싱이 치유물이냐고. 치유물이냐라고요? 치유물. DW리님, 스쿨데이즈도 정말 아름다운 로맨스죠. 한 남자를 둘러싼 두 여자의 한결같이 평화로운 사랑을 잘 표현한 작품. 너무 하시네요. 제 스쿨데이즈 제가 먼저 얘기했죠. 근데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제 여러분 1분 남았습니다.
코스모님 여러분 너무해요라고 하시네요. DW님 전 틀린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저기 DW님 평화로운 사랑은 아니지 않나요? 통기수기님 로맨스 위주로 봐서 손발 오글거리는 거 좋아해요. 민두크님 후원 감사합니다. 용사님 자극적인 것만 기억되는군요. 아 오늘부터 식량님 재밌게 봤어요. 예, 만화책이 재밌죠. 35분이 되었군요. 네, 데뷔 뿅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스트리밍을 하게 됐는데 또 와주셔가지고 호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용사님 군대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들 좋은 주말 되시고 내일 휴일도 잘 쉬시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데뷔 뿅뿅.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10초 세고 스트리밍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오셨다고요? 네. 다음 스트리밍도 할 거니까 네, 그때 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네.